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해서 부동산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위축됐던 주택 거래량이 올 들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다시 주택 매매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30대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집합 건물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생애 처음으로 매수한 사람은 총 16만 9,9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2만 8천여 명보다 32.6%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법원 등기정보 광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통해 밝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는 24만 7,800여 명에 달했으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2022년에는 14만 2,300여 명, 2023년에는 12만 8천여 명으로 급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과 인천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총 1만 6,900명대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1,300여 명보다 49.7% 상승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1만 806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동안 1만 5,900명대로 47.6%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로 봤을 때는 특히나 30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자, 올 들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이렇게 증가세로 바뀌는 시기에 30대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주택시장에서 30대가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은 1년이 넘는 58주 연속으로 오른 전세값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값을 부담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집을 사는 게 나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한 것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자금 대출의 확대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향후에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무주택 30대에게 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연간 평균치 54만 가구였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 38만 가구로 30% 감소할 전망입니다. 예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과열이 됐던 2021년까지의 시기를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30대의 매수 비율이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매수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을까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 중에서 30대는 7,3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69.9% 급증한 수치입니다. 30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부터 2021년 뜨거운 키워드였던 영끌을 주도했던 연령대입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20번이 넘게 규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지금 사지 않으면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가 아파트 매수로 이어졌고 끝없는 집값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과열 현상이 극에 달했던 2020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한 30대 비중은 각각 47%와 43.5%였습니다. 이 비중은 36.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43.3%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의견에도 많습니다. 지금 30대 매수 현상이 이전 집값 급등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서울에서 갭 투자 비율이 40%에 달할 만큼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으나 최근에는 전세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30대의 매수세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지만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또한 올해 매수세가 다시 증감에 따라서 분양시장의 열기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는 단 688가구가 분양을 했었는데요. 분양에는 7만 2,790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5.8대 1을 기록하며 뜨거워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2022년 금리 급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매우 빠르게 회복을 시작하며 U자형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수 대기자들의 불안 심리가 추격 매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심상치 않습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월 24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적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으나 2021년 10월 4일 0.19%의 상승률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수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21년 최고가 대비 평균 81%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금 회복해서 94%까지 올랐습니다. 특히나 강남, 용산, 종로구 등에서는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년 동안 묶여있던 전세의 재계약 시즌이 끝나며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자 이 주택의 매수 심리가 다시금 올라가게 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30대의 매수세가 또다시 영끌과 같은 무리한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좀 이런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 주택시장의 주도 세력이 된 30대의 매수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이 지켜보고 있는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대기 수요자와 매수 심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될 건데 이 시점에서 30대의 불안 심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예고된 2025년에서 2026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값이나 집값이 더욱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